여기서 조금 더 가면 과잉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과잉 진료가 되는 거는 맞는데. 안녕하세요. 내시경치과 외과 원장 신창호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그냥 뭐 임플란트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치료 계획, 전반적인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꼭 치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의료 분야에서 의료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를 수리하거나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보존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상 보면은 이제 어떤 의사 같은 경우는 나는 좀 보존적인 치료를 좀 우선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다. 저는 공격적으로,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신 분들이 반대쪽의 의사들을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얘기할 때 하는 게 이제 공격적인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요거는 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공격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왜냐면 이제 병이라는 게 어떤 병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해서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병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켜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 보더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충치도 예를 들면은, 충치가 딱 있는데, 인전면 충치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있어요. 인전면 충치 같은 경우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치아하고 치아 맞닿는 면에 생기는 충치를 인전면 충치라고 하는데, 이 인전면 충치가 조금 있을 때, 이거를 보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지켜봅시다. 그냥 충치는 있는데, 지켜보자고 말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인전면 충치가 있으면 이거는 인전면 충치는 계속 진행되니까 좀 치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꼭 지켜보자고 하는 의사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켜보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되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은 너무 공격적이다, 이거는 환자한테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좀 치과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환자는 나는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막 치과 의사가 이것도 치료해야 되고 저것도 치료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잉 진료라는 것과 좀 이게 뭔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과잉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과잉 진료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사실은 의사의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꼭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적극적인 치료가 환자한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치아 하나가 많이 흔들려서 와요, 환자분이. 그래서 나 요거 하나만 뽑고 임플란트 할래요. 딱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치아가 흔들리진 않지만 뼈가 이미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흔들린 치아 하나만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그 옆에 치아도 좀 있다가 조만간 또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치아를 해서 그 흔들린 치아만 하나 임플란트 하면은 그 임플란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개를 같이 뽑고 임플란트 하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치료인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 근데 뭐 조금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면 그 안 좋은 치아 하나만 쏙 뽑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10년, 20년 바라봤을 때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두 개를 같이 뽑고 하는 게 치료 결과라든지 치료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더 플러스가 많다는 거죠. 뭐 뼈 이식 비용도 더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시간도 더 절약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는 모르잖아요. 환자는 모르는 거를 의사가 제안을 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지, 환자가 나 요거 해서 치료 계획 세워가지고 온 거를 그대로 치료해주는 그게 꼭 의사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환자가 모르는 거를 제시해주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인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러 환자가 의사한테 와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상담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존적인 치료, 적극적인 치료, 부정적인 용어로는 공격적인 치료, 이거를 좀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꼭 보존적인 치료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조금 환자의 그래서 의견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문진표를 통해서라든지 뭐 환자분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나중에 고생하더라도 일단은 요것만 그냥 뽑고 그냥 임플란트 할래요. 제가 이제 당연히 저는 제 생각했을 때 좀 좋은 걸 제안을 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원치 않으시면은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나는 보존적인 치료를 원한다. 그럼 때로는 제가 이걸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조금은 무리해서 그냥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의사로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환자분이 그거를 원하는 좋은 치료가 또 있는데 그거를 100%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 가고, 때로는 제가 요거는 조금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순간에 환자분이 저는 이거 그냥 나중에 고생하고 싫고 그냥 확실한 치료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제가 이게 저도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치아에도 이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고민되는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환자분이 나는 그냥 나중에 고생하는 거 싫고 그냥 확실한 치료를 원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로 조금 더 추가 기우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깔때기긴 하지만 그냥 결국은 의사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치과가 신뢰가 간다. 이 치과의 치료 계획이라든지 이 의사가 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나랑 충분한 상담이 되는 것 같다. 신뢰가 간다. 그러면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치료 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